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존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2021년 월요일입니다. 5월 첫째 주 원유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WTI 크루드 오일 6월달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물 현재 일주일치를 보면 전주에 비해서 상승을 2주 연속을 했고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 지난주에 비해서 약 2%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인도의 코로나 그리고 미국과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 뭐 그로 인해서 업앤다운이 있었고 실업과 그리고 EI의 재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 수출 수입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고요. 현재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5불에 이번에 그 화요일 날 65불에 WTI가 저항선을 뚫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브렌트를 보겠습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는 7월물인데요. 7월물인데 우선 WTI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상승하고 70불을 지금 저항선으로 놓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물론 1주 기본으로 했을 때 2% 정도 상승을 했고 WTI와 마찬가지로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가솔린입니다. 이제 원유를 사서 정유 공장에 보내서 이제 가솔린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솔린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약간 등락폭이 있지만 원유보다는 좀 폭이 더 높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솔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현재 요거 가격이고요. 한 주 전 그리고 1년 전, 한 달 전인데 우선은 한 주 전만 봐도 6센트 이상이 상승을 했고요. 한 달 전과 봐도 약 10센트가 상승을 했고 1년 전과 보면은 거의 뭐 90전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고 지금 에탄올을 섞어서 만든 이 제품도 EA5 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A5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인데요. 제가 그 차트를 이제 뭐 그리고 뭐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찍으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거 보면 11월부터 이제 뭐 소폭으로 좀 증가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고 취임한 뒤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는 2021년, 2020년이고요. 지금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가 계속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소요, 그 운송용 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철 가솔린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상승을 어디에 기반을 하냐면 그 가솔린에 중점을 두고 있죠. 뭐 디젤보다는 가솔린, 뭐 제트류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수요는 어떻게 되겠지만 국외로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땐 약간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이제 가솔린의 수요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원유 수요도 늘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현재 예상치는 올해 2021년 여름 평균 가격입니다. 미국 개솔린당 리터가 아니라 갤론당 2불 78이죠. 그리고 2불 7센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2020년은 3월 중순에 락다운을 해서 감소하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현재 2021년 여름에 올해 여름에 지금 2불 78 평균인데 제가 전에 보내드린 그 자료에서는 지금 2불 96 정도인가 그게 나오죠. 그럼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18센트를. 그리고 현재 2불 78 퍼 갤론이라고 보면 물론 이게 레귤러로 보겠지만 가장 싼 걸로 현재 2020년보다 2021년 가구당 480불을 더 써야 된다. 여름 동안이에요. 여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20년 여기선 그한 해 480불 더 쓴다는 거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름만 해도 이 정도는 더 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원유와 원자재 가격을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이게 흰색이 WTI고 여기가 원자재 현물 가격이죠. 여기 보시면 원유 가격이 원자재 현물 가격을 압도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긴 하고 있지만 상승폭도 적고 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역전이 되었죠. 4월 말 정도의 중순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전이 됐죠. 이런 상황이 만났고 다시 때려졌다 다시 현재 모든 중요한 공업 제품과 농업 제품과 운송 제품은 다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정유 공장에 보내거나 그리고 화학 공장에 보내서 이제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뒤에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WTI와 브렌트 선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저번 주도 2주 전과 똑같이 상승을 했고요. 퍼센티지로는 약 1.66%,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 2%까지 오르긴 했는데 현재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브렌트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65불을 계속 안착하느냐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70불을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원유 가격이 이제 또 조정이 되고 이제 새롭게 그 범위를 박스권 안에서 거래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릭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일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그래서 릭도 소폭이나마 1년 전과에 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예, 그럼 릭 인포메이션입니다. 굴착기 시추선 작년에 비해서 캐나다와 미국, 캐나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워낙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고 2021년은 그리고 2020년 지금 5월은 락다운이 계속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감소하고 그런 거죠. 미래 생산을. 그렇기 때문에 드릴 활동이 줄었고 미국과 캐나다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럼 원유와 가솔린 디스테일 재고를 보겠습니다.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더 많은 양의 원유가 감소를 했고요. 약
800만 배럴이고요. 저 좋은 거죠. 감소를 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원유구, 그다음에 가솔린은 소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감소였는데, 그리고 크지 않죠. 약 70만 배럴, 70만 배럴이고요. 그리고 디스텔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예, 그럼 미국 재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재고 상황을 보면 지금 2020년 이맘때죠. 그리고 현재 이건데 지금 락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재고가 워낙 많은 거죠. 현재는 이 맥스보다 최대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정유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정유 생산량은 이게 4주인데 이거는 1주고 4주 평균을 비교해 봐도 작년에 비해서 무려 230만 배럴 이상 생산을 했고요. 한 주 비교해도 약 250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쪽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약 210만 배럴이긴 하지만 이쪽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정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솔린 수요 및 기타 운송용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유 생산은 저 정도인데 이제 원유 생산과 정유 생산량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락다운을 한 시점인데 작년에 보시면 그리고 꺾이죠. 근데 현재 락다운이 그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이게 증가를 하지를 못하고 이게 그냥 일정하게 1100만 배럴에서 유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 제품을 보겠습니다. 생산량을 현재 2021년과 2020년인데 생산이 증가가 되고 있죠. 이때는 락다운이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유 제품 여기 그림과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둘 다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밋밋하게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족분은 어떻게 될 건가? 부족분은 왜 생겼고 왜 생김? 그리고 이유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국내 원유 생산량과 수입 공급을 보겠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 주로 봤을 때 약 1100만 배럴이 안 되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약 100만에서 200만 배럴을 지금 감산을 했죠. 1300만 배럴을 2월 달에 찍었으니까요. 2022년. 그런 상황에서 이 부족분을 어디에서 메워야 되냐? 결국은 이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소폭으로 약 50만에서 60만 배럴 증가를 했고요. 여기 비교해서 보셔도 작년에 비해서 13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4주 비교요. 이건 한 주 비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지금 미국에서는 원유가 예전보다 생산이 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하긴 하지만 전 그 총 숫자로 보면 수입을 더 많이 하는 상황.
그리고 현재 유지분도 한 달 약간 넘는 여유분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약 9일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재 한 주로 봤을 때 36.4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럼 미국 석유 제품 이제 보겠는데 이제 그 제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퍼센티지로 소비 비중이 이게 2010년에서 2022년인데 2021년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상치고 여기 보시면 모로 가솔린이죠. 가솔린 색이 옅혀서 한번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고 그리고 디스테일 그 다음에 뭐 제트류, 프로페인, 에탄올 현재 가솔린이 47%에 44%로 감소를 했죠. 소폭. 근데 아더는 15%에 13%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소폭이지만 대신 디스테일은 1% 증가를 했고 제트류도 1%뭐 항공 수요가 높으니까 프로테인은 뭐 6%인데 에탄올이 무려 5%가 증가했습니다. 에탄올을 보시면 보통 그 EA5랑 제가 라고 해서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주유소에 가면 EA5라고 해서 에탄올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 성분과 석유를 섞어 가지고 만든 가솔린 섞어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에탄올이 5%가 늘었고 가솔린이 3%가 줄긴 했지만 결국은 3% 줄고 5% 늘면 2% 증가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 차량용 그 제품 가솔린 에탄올이 지금 더 증가를 했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 또 뭐 EV나 뭐 전기 뭐 수소 뭐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총체적인 숫자는 줄었다. 예, 그럼 정유 생산량과 수요량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차트랑 약간 조금 숫자는 비슷한데 이제 차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보시면 디맨드도 그리고 가솔린 생산과 수입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원유 생산량이 지금 안 되지만 가솔린 생산은 그리고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원유 생산은 그냥 1100만 배럴에 쭉 가는 거고 가솔린 수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원유도 없기 때문에 계속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솔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약 900만 작년 570만 배럴에 비해서 무려 3.3 330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요. 뭐 1년치로 봤을 때도 무려 220만 배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날씨와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 교통 그 수요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량도 여유분, 저장분도 계속 작년에 비해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작년에 봤을 때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8일이 줄은 거죠. 예, 그러면 가솔린 소비와 그다음에 선물 가격 디젤을 보겠습니다. 디젤도 이제 그 가솔린하고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걸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솔린이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났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 2021년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수요 증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하락. 열고 닫고 뭐 그런 거죠. 현재 일주일에 전에 비해서 약 1불 44센트가 증가했고 가격은 WTI로 보면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43불 80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솔린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솔린이 더 많이 올랐다. 얘가 1번, 2번, 3번이죠. 가격이 그렇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재고는 5억 배럴에 비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그래도 2015년에서 2019년 평균을 봤을 때도 높은 수치고 가솔린도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WTI 이제 선물 가격인데 선물 가격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랑 비슷하게.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가격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느냐, 그리고 둔화된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느냐, 뭐 그런 게 관점이겠죠. 예, 그러면 신규 신청 감소, 그 고용 시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신청 감소, 그러면 신규 고용 증가? 이게 지금 제가 퀘션 마크로 했는데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작년 코로나 사상 최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600만 명이라고 지금 보네요. 그리고 현재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 50만 명 숫자가 지금 계속 신규를 하고 있어요. 신규 신청자 여전히 높은 수치고, 이거는 뭐 가히 뭐 엄청난 상황이죠. 하지만 신규 신청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고용이 증가됐냐? 아니죠. 현재 신규 신청자가 50만 명 미만으로 지금 처음으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고용 증가치 기대가 이번 달로 4월에 예상치가 1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한 4분의 1 정도인 2026만 6천 명. 지금 고용을 지금 많이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저임금, 단순 노동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일자리 2022년 대비 현재 약 900만 개가 일자리가 감소가 됐습니다. 900만 개가 감소됐다는 거는 2007년, 2009년 이때 이제 금융 위기가 터진 다음에 2019년까지 생긴 직장 이상으로 없어진 거예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2주 연속 신청자는 약 370만 명. 여전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현재 이 수치도 잠깐 조금 의문시가 되긴 하지만 1200, 1300만 명이 다른 형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수당.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실업 관련 수당이 9월에 만료가 되는데 요거를 연장하자, 또 아니다 그러지 말자 하자,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정치적인 이슈가 생길 거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비농업 고용 난팜 인플로이먼트가 그다지 예상치보다 증가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4월 생산성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확진자가 2주 전에부터 비교했을 때 30%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당 지금 100만 명이 신규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약회사 파이저가 미성년자용, 그러니까 18세 이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3살인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인 말고 이제 뭐 학생들이죠.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뭐 초등학생, 그 18세 이하, 그리고 영아는 아니고 하여튼 10대 초반 애들이 맞을 수 있는 그 백신을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우, 나스닥, S&P 500, 500 최고점을 경신 후 기술주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뭐 물류 문제, 뭐 미국 문제, 그리고 해외 문제 다 합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 회복이 이제 그 약간 좀 불안전한 수요 회복인데, 이제 락다운 됐다 이제 락다운이 풀리는 상황에서 약간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물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기타 뭐 지정학적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가 약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또 이제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강해졌을 땐 반등 하락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저번 주에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그 동부 지역의 약 40%에서 50%의 그 원유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인가 해킹을 당했는데, 지금 월요일 날 가솔린 가격,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 정도. 4% 그러다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킹의 주범으로 지금 FBI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다크사이드라는 깽단, 깡패 조직이라고 하는 크리미널 갱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코노니어 파이프라인을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가솔린 뭐 그런 거에 에너지 쪽으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을 제가 보고, 아니 제가 만들고 여러분이 보니까 어, 지금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넘어가야겠죠. 텍사스에서 시작을 해서 뉴저지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텍사스에서 뉴저지로 가는데 약 5,500 마일이라고 하네요. 길죠? 그러면 텍사스도 인구가 많고, 뭐 조지아도 인구가 좀 있고, 그리고 버지니아라든지 뭐 뉴저지, 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원유, 가솔린, 뭐 디젤, 심지어 제트류까지 다 운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정상화가 안 돼서 지금 소폭으로 상승한 건 겁니다. 4%뭐 괜찮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장기, 단기. 뭐 장기여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선물 가격. 하지만 단기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이 둘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제 단기로 가면은 선물 가격이 단발로 끝나겠고, 장기로 가면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단기로 끝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고에 있는 그 가솔린 원유를 시장에 방출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버리고 끝낼 거예요. 뭐 텍사스 그 2월 달에 발생한 그런 상황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는 이제 선물 가격이 하락할 거다. 단기로 끝나면 선물 가격은 단발로 오르고 끝날 거다. 그러면 하방과 상방을 보겠습니다. 선물 상승 요인을 보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좀 지루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100종 접종 시작을 했고, 뭐 하루에 100만 명씩 한다고 하고, 그리고 확진자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럼 미국 기준입니다. 인도가 아닙니다. 미국 기준. 그리고 뭐 연준에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지금 일관성 있게 적게 돈을 많이 찍어내겠다. 적은 금리로 돈을 많이 찍어내겠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오펙도 있겠죠. 뭐 경제적인 회복 전망과 뭐 EI의 재고 발표를 보면 뭐 주일 매주로 보면은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고량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가장 두드러지는 게 정유 제품 중에 가솔린이 많이 빠졌죠. 하지만
물류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문제가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데 실업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실업수당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일을 해야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돈이면 일 안 하고 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 꽤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로 인해서 물류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동, 뭐 우크라이나, 뭐 기타 지역을 말하는 거고 이제 현재 설비 투자가 이제 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2020년 뭐 2021년을 이제 2019년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절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감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원유 생산이 예전보다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는 수요가 높은데 공급은 그전보다 적어지니까. 그리고 선물 하락 요인은 뭐 실물 경제입니다. 뭐 임의적으로 이제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백종으로 인해서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뭐 띄우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새 직장이 많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 지연 뭐 인도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 3위고 뭐 4위고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지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신감, 센티멘트.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와 뭐 이란 뭐 이들 국가는 뭐 오펙 플러스도 이들 국가도 계속 생산량을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기타는 신규 기아나나 수리남이나 기타 국가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럼 오펙 플러스 미국과 기타를 보겠습니다. 미국 생산량은 꾸준히 1,100만 배럴 유지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 정유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적게는 13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이 증가를 했다. 그만큼 수요가 있고 또 서머 시즌, 드라이빙 시즌을 휴가철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이제 생산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주로 크루드 오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라이스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부연 설명이 있어서 뭐 인도라는 변수와 또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된 게 이제 지정학적인 변수가 지금 생겼기 때문이죠. 인도가 지금 뭐 하루에 35만 명 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인도가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 뭐 원유 수입을 감소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가 가격을 인하로 인도가 6월분 수입을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긴 스토리를 짧게 말하면 이제 5월달 그 인도의 그 오펙 그 주로 사우디죠. 사우디 그 원유 수입이 20년 하여튼 최저로 감소를 했는데 이제 사우디가 가격을 하락을 시켜주고 뭐 그로 인해서 인도가 이제 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도가 항의를 했어요. 인도를 항의했는데 왜 임의적으로 감산을 해서 가격을 상승을 하냐.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 나라인데 그로 인해서 막 서로 이제 좀 안 좋고 뭐 인도 정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장과 좀 안 맞게 정유 회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우디 원유 줄여 그리고
다변화시켜. 그래서 미국도 두들기고 그다음에 그 기아나도 두들기고. 근데 좀 가깝죠, 사우디가.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가격을 하락을 해주고, 그리고 사우디가 구매를 하니까 또 사우디가 뭐 악시전이나 메디컬 장비를 또 주고 해서 서로 이렇게 퉁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입량이 증가할 예상이고요. 코비드가 상황은 악화되지만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싸지니까. 코비드는 코비드고, 석유 수입은 석유 수입이라는 입장이죠. 사우디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그냥 이틀 할 걸 하루로 퉁친 것처럼, 뭐 코비드는 코비드고 수입할 건 수입한다,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요. 그리고 인도가 아무리 이렇게 코비드 변수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돼도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약간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꺾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여름에 80불이다. 전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80불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골드만이라는 회사만 계속 그 원유 거래를 하고 변동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분위기는 올라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변화가 되면 이제 매매를 조금 조정하시면 되고요. 뭐 장기로 보면은 뭐 내년에 100불 든다, 200불 든다, 그렇게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은 이런 예측은 그때 가봐야 알죠. 예, 그러면 이제 현재 보면 페르미언에서 엑산모빌과 쉐브란이 이제 페르미언 전적으로 보면 생산이 소폭이 증가됐는데 이 메이저 같은 경우는 애들은 지금 관망 중이라는 거죠.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약간은 관망적이고 조심스러운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M&A를 하든지. 예,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그 고용 시장을 보고 지금 안 좋다는 거를 이번에 더 확인을 하셨고, 이제 모멘텀은 상승이다. 그래도 65%까지 65불까지 안착을 했고, WTI 같은 경우는 브렌트는 이제 막 70불을 막 뚫고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가솔린 가격은 뭐 이미 예상치보다 뭐 거의 3불에 지금 막 저항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막 수입, 생산 증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전망, 회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원유 수요가 늘고 있다는 그건 맞고요. 그리고 저금리 기준은 연준이 2023년 혹은 2024년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될 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 원자재,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원유를 추월해 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도 저금리 금리를 유지하겠다. 실수요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 이제 실수요가 이제 그냥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 시장이 이제 좀 애매한데 하여튼 수요는 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와 그리고 지정학적 요새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사우디, 예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문제가 있고 시리아에서 또 정유 공장 공격을 한번 받았죠.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지금 코비드보단 이게 지정학적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판이 꾸려질지 모르고 드론과 미사일로 지금 예멘에
후티스 반군이 또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란과 또 화해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물려 있고요. 지금 미국 및 오펙 재고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일관성 있게 지금 행동을 해서 가격이 지금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또 현재 그 500만 배럴, 그러니까 현재 5월 달이죠. 지금 100만 배럴 또 증산을 한다고 했죠. 지금도 이것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공급량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은 비례한다는 지금 그런 공식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양과 질이 수준이 굉장히 낮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름까지 이제 8월까지 이제 9월부터 이제 고용이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또 시장에 큰 타격을 입겠죠. 원유 수요도 많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사태. 뭐 원유는 계속 수입하고 그렇지만 이제 코비드는 코비드다. 그리고 회복 속도 둔화. 원유 상승의 둔화죠. 가격에. 그리고 원유 이제 65불을 안착을 했고 거기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지지선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브렌트도 70불입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80불이 브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WTI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도 약간 좀 편차가 심하죠. 5불 차인데 현재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80불인지 90불인지 70불인지 그거는 의미는 없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휴가철이 오고 뭐 실업자들도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많이 증가하는 거는 과잉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달러와 지정학적 요소에 어느 정도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불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될지 70불이 지지선에서 또 저항선이 될지 저항선의 지지선이 될지 그걸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5불 씩 계단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예 제가 이번 영상은 조금 더 인포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그 상황이 있긴 한데 제가 그 이번 영상에 넣지 못한 거는 다음 영상에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더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지 하게 제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고 나름대로 시간 대비 시청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 좋은 댓글도 뭐 개선해야 될 댓글도 저는 환영입니다. 어느 정도 피드백을 봐야지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현재 이 미사일은 예멘 반군이 사우디한테 이제 날려 보내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 미사일은 이란한테 공수받아 지원받아 지금 사우디한테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 건강하시고 매매 잘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